파이썬 선택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알겠지만 파이썬 선택문을 갖다가 실행하는 데 관련된 키워드는 if else, else if, elif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선택문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 선택문을 왜 사용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에서 자동으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 타겟의 어떤 목표물이 내가 어떤 발사한 물건이 접촉이 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접촉된 상황에 맞는 다음 상황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날아가던 어떤 미사일이 물건에 닿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접촉이 됐다 그러면 폭발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변하는 그런 어, 작업들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예, 어떤 지금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게끔 컴퓨터한테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문장, 문법 구조가 필요하겠죠? 자, 그게 이 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수업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그 if문과 if else문,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문 요거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특성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는 항상 컴퓨터는 순서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위에서부터 우리가 책을 읽듯이 대부분의 책들이 위에서 아래로 문장을 우리가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듯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그 코드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어떤 문법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간단한 문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런 매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들, 매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또는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되게끔 코드를 작성해줄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 이걸 생각이 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if문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은 키워드 if를 사용을 하고요. 네, 키워드 if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컨디션이라는 즉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 조건 다음에 여기 콜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래서 만족이 된다는 말은 true 이 조건을 따져봤을 때 즉 비교 연산자나 또는 비교 또는 관계 연산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이 조건이 true가 나왔을 때, true가 나왔을 때 이 body 부분을 실행을 한다. 이 body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른편에 같은 개념을 도식화한 건데요. 조건 부분의 내용을 연산을 해봤을 때 그 결과가 true가 나왔다. 그러면 바디 부분, yes다 그러면 바디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참고로 따라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경우에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또는 물건,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을 때 또는 특별한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충족이 될 때 어떤 처리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해보죠. 첫 번째 예제는 여기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건 상황을 제가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장 어떤 뭐 콘서트장에 입장을 할 때 그 콘서트장 입구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입구에 높이가 있을 거고 그 높이가
174. 네, 이건 가정한 거예요. 우리 그냥 성인의 키가 174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보다 한 15cm 정도 더 높게끔 높이가 설정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입구에 높이가 설정이 돼 있다. 자, 이럴 때 혹시 그 높이보다 더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키 큰 사람이 혹시 입장을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머리를 숙이겠지만 조심하라는 의미로 어떤 멘트가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머리를 조심하라든지 이런 멘트를 키가 큰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시스템의 기능을 이 코드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AVG라는 변수의 174 이거 어디까지나 다 가정이고요. 그거보다 15cm가 큰 거를 리미트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걸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 여기 인풋문을 사용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센서에 의해 가지고 그 입장하고 있는 사람의 키가 자동으로 측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측정이 됐을 때 그 키가 여기 하이트에 저장이 될 거고 그 하이트가 174보다 15cm가 큰 이 리미트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머리를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를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문으로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 콘서트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를 날리면 된다는 거죠. 즉 특정하게 키가 큰 사람에 대해서만 머리를 조심해라 라는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무수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어떤 특정한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 조건들, 특별한 케이스를 고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은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if else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else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 if로 시작을 해서 이 컨디션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이 true 참이 되면 if문 다음에 있는 이 블록 body1에 해당되는 이 블록을 실행하는 거고요.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즉 false가 나오면 이 else 부분 이 else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 콜론 다음에 있는 이 body2에 해당되는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보면 내가 if문을 만났다 그러면 만나기 전까지 순서적으로 실행이 되고 조건에 따라서 if문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true가 되면 true가 해당이 되면 첫 번째 body1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false가 나오게 되면 즉 true가 아니고 true가 아니다. 즉 false로 나오는 경우는 body2 부분을 실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body3를 실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특정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행이 되게끔 둘 중에 하나 body1 또는 body2를 실행하고 body3를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특성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이런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로직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if else문, 즉 둘 중에 하나 선택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if else문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문 같은 경우에 왼편에 지금 간단하게 사람의 허리둘레, 정상 성인의 허리둘레를 지금 90cm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어떤 사람의 허리둘레를 입력받은 후에 간단하게 그 입력받은 허리둘레와 실제 기준이 되는 그 값하고 비교를 해서 그게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비만의 동반 질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크지 않다. 90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즉 90 미만인 경우는 정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참인 조건에 있을 때 여기 들여쓰기에서 이 첫 번째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false인 경우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여쓰기가 지금 끝났죠? 예, 들여쓰기가 끝난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실행이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허리둘레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83 이렇게 허리둘레를 입력을 해보면 지금 정상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행을 했고요. 허리둘레를 이번에는 간단하게 뭐 95로 한번 해보죠. 네, 95로 했더니 이렇게 이 조건이 이제 false가 나온 거죠. 90보다 랭스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조건, 비교연산자에 대한 전체 조건이 false로 나와서 else 부분에 여기 미안합니다. 9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게 참이 된 거죠. 지금 true로 나와서 true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출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공통적인 부분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if else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논리에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될 즉 조건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실행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물론 이때는 이제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해보고 싶다, 실행하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if, else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if else의 큰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여기 else if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else if를 줄여서 파이썬에서는 elif라는 그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f문 첫 번째 이 컨디션,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이 되면 body 1을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즉 true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두 번째 이 else if문을 실행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else if문이기 때문에 조건이 또 들어가죠.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body 2를 위에 두 조건을 모두 다 true가 없는 경우는 else 그 외에 해당되는 부분 body 3를 실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body 4는 공통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조건을 이제 그래프로 도식화한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true가 된다. S다 그러면 body 1을 즉 이 부분을 실행하고 점프를 해서 body 4를 실행합니다. 연속해서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body 1을 실행하고 그냥 점프해서 body 2 공통적인 부분을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 그러면 if else문 두 번째 if else문인 condition 2에 대해서 조건을 따지게 될 거고 역시 그렇게 되면 true가 되면 body 2, false이면 body 3를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else if 문장을 계속해서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에 보면 이렇게 문장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도 잠깐 먼저 설명을 하면 이것은 이제 BMI라고 해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의 어떤 키와 몸무게를 입력을 받습니다. 키는 센티미터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BMI 식이 공식적인 BMI 식이 있습니다. 그 BMI 식을 같은 경우는 키를 메타 단위를 미터법에 의해서 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70이다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메타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으로 나눠져서 약 1.7 메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BMI를 계산하는 식인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의 몸무게를 미터법에 의한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나왔을 때 여기 18.5보다 작다 그러면 저체중, 18.5보다 크거나 같고 23보다는 작다 그러면 정상 범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비만 전 단계, 1단계 비만, 2단계 비만 이런 조건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거든요. 기준값들이 있는데 그 기준값에 근거해서 지금 표시되는 값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if, else 이 문장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신장의 나이는 170이라고 그러고 몸무게를 한 65로 한번 집어넣어보죠. 자, 그럼 현재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예도 한번 실행을 해보죠.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키는 170을 하고 몸무게를 한 90으로 입력해보죠. 2단계 비만. 굉장히 값이 크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이왕이면 이 BMI 값을 출력을 해서 이게 정상인지 어쩐지 이걸 갖다 체크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프로그램을 여기 살짝 바꿔서 여기 지금 BMI 값을 여기서 출력하게끔 한번 해보죠. 여기 이 뒤에다가 BMI만 써줄까요? BMI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출력값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BMI 값만 출력해서 보여주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다시 저장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70 키에 몸무게는 일단은 좀 낮은 값을 한번 해볼게요. 45 정도 해볼게요. 상당히 키는 큰데 몸무게가 낮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저체중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그리고 BMI 값은 15.57로 나왔습니다. 기준이 18.5니까 15.5는 18.5보다 작은 거잖아요. 따라서 저체중이라고 좀 추정을 판별을 해준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실행을 한 후에 몸무게는 170으로 놔두고 몸무게를 이제는 9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5로 했더니 2단계 비만으로 나왔고 계산된 BMI 값은 32가 됐어요. 따라서 이 조건 30보다 크거나 같고 3.5보다 작은 이 조건 안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지금 여기 BMI 2단계가 출력이 된 거는 위의 조건을 계속해서 체크했다는 거죠. 계속 체크하고 여기서 이 체크한 부분이 비교한 부분이 판별이 돼서 이 프린트문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와서 종료가 된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이 문법적인 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2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떠한 로직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 if문을 써야 되는지 또는 if else문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else, if, elif, else문을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는 조건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어떤 걸 쓸 것인가 이걸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